안녕하세요, 문현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예양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래서 사기, 자객열전의 예양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이라고 하는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산서 섬서, 중국의 산서 섬서성, 그래서 중원의 한가운데 있던 나라인데요. 중국 고대에는 이 지역이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위조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씨, 위씨, 조씨 세 집안이 나라를 세 개로 나누는 거죠. 나라를 세 개로 나누는 한씨, 위씨, 조씨와 그리고 나누지 않고 진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지백이라고 하는 인물이 싸우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결국 지백이 죽고 지백의 자객이었던 예양이 그를 위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람을 찌르는 칼을 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객입니다. 그런데 객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우리가 객원, 객원 가수, 객원 교수 이런 때 사용하는 객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오래도록 지백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초빙되어서 한동안 지백과 지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양은 지백을 위해서 복수를 합니다. 이 진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고 처음에는 범씨, 그 다음에는 중앙씨, 그리고 결국 지백에게까지 가는데요. 지백이 죽은 다음에 사실 일반적인 죽음을 당했으면 예양이 복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양자, 조씨 집안과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고 이 지백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양자, 조씨 집안의 양자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정적인데 죽이고 나서도 그 화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정치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장례식을 치르면 다른 정당의 분들도 조문을 가는 걸 자주 보실 텐데요. 이게 일반적인 상례죠.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죽은 다음에는 예를 갖추어서 대하는 것이 당시에도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양자는 이런 법도를 무시하고 지백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뼈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사기 자객열전에 보면 음기라고 해서 마실 음자를 쓰는데요. 아마 음료수를 담는 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술잔 같은 걸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그릇이라고도 하는데요. 죽은 사람의 뼈로 그릇을 만들었다. 이것은 굉장한 모욕이고요. 만약에 아들이나 손자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복수를 했겠죠. 하지만 그때 이미 지백 집안에 모두가 죽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백이라고 하는 이름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씨 집안의 가장 큰 주인, 말하자면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씨 집안을 이끄는 우두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씨 집안의 우두머리가 망하고 그 일족이 죽고 나니까 복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양이 해내려고 했죠. 그 어려운 걸. 자, 그래서 조양자는 이미 한 나라의 주인이었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꾼처럼 변장을 하고 원래는 칼을 쓰는 사람인데 칼을 안 쓰는 사람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처럼 분장을 하고 그 집을 수리하러 갑니다. 그래서 집의 여러 곳을 수리하면서 미장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장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화장실에 숨은 겁니다. 왜 화장실에 숨었을까요? 암살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화장실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호위하는 무사들도 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향자라고 하는 인물도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고 정적과의 싸움에서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을 하게 하죠. 그랬더니 예양이라고 하는 인물이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양은 자기가 지백을 모시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백은 죽었지만 나는 지백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러 왔노라 라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분명히 그 사람에게 밝힙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멋진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갑갑하고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가 뭘 하려는지 이렇게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조향자는 당연히 경계를 강화하고 더 이상 암살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예양이 밝혔기 때문에 조향자는 또 예양을 풀어줍니다. 이 사람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모시던 사람에 대한 의리를 다하려고 했으니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의리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암살을 시도하기 위해 경계가 강화되었고 자기 얼굴과 목적이 밝혀졌으니 이제 잡힐 일만 남았죠. 그래서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도 바꿉니다. 요즘은 성형외과에 가면 될 텐데 옛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숯을 삼켜서 성대를 망가뜨리고 오칠을 해서 피부를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오칠을 하면 사실 약간 일종의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병 환자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과 다른 행색으로 길가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 시험을 했죠. 아내한테 갑니다. 근데 아내는 헌원장부인 잘생긴 남편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망가지고 그리고 외모도 추레해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친구도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다가 태도나 얘기하는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 같은 걸 들으면서 아, 얘가 예양이지 라고 하는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붙들고 울기 시작하죠. 와,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니? 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품었던 것처럼 친구를 탓합니다. 아니, 좋은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얼굴을 망가뜨리고 목소리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듣기로는 조향자가 너를 굉장히 잘 본 것 같은데 세상에 둘 수 없는 의리남이다. 이렇게 여겨서 널 용서해 줄 정도면 그 옆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너는 객원이 아니냐. 그래서 그 옆에서 일을 하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기회를 노려서 목적을 이뤘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학을 하느냐. 그때 예양이 두 번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향자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사실은 예전에는 사람을 섬기는 게 곧 일이었죠. 요즘 같으면 두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마지막 결전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리 밑에 숨어서 조향자가 오기를 기다리죠.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향자를 해칠 기회가 없으니까 밖으로 외출할 기회를 기다린 건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예양이 숨어있는 다리를 지나려고 하는데 조향자의 말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상하게 여긴 조향자가 다리 밑을 수색해보라고 하죠. 네. 운이 없는 내지는 좀 우직할 정도로 답답한 예양은 결국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향자는 이 사람의 생김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예양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물어보게 되죠. 내가 한 번은 너를 놓아주었는데 두 번째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양이 대답합니다. 네. 원래 중행시나 아니면 범씨를 모셨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백은 국사로서 나를 대접해 주었다. 자, 국사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국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정말 나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사실 모든 지위나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벼슬, 신분이 그 사람이 태어난 혈통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관직이 바로 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로서 자신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지백을 위해서 그 나라의 인재로서 나라의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조영자는 이번에는 예양을 놓아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놓아준다고 해도 3번 오고 4번 오고 계속 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를 죽여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양의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갑자기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조향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한 번 저를 풀어주어서 죽음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나를 뵈러 온 사람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덕이 이미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제가 제 소원을 이루고 가게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바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당신의 옷이라도 베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증명해야겠습니다. 네, 이 대목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양이 지백에게 주군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의 적인 조향자에게 주군이라고 부릅니다. 주군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지백에게 끝까지 예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조향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조향자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향자는 자신의 옷을 벗어주었고 예양은 그 옷을 칼로 3번 베고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인데 자객이라고 하면 사람을 찌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칼을 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원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양의 칼은 다른 사람을 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뱄죠. 예양은 실패한 걸까요? 성공할 걸까요? 저는 예양이 실제로는 실패를 했지만 예양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예양을 한편으로 답답하게 여기면서 멋지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양이 남기려고 했던 가치, 오늘날에는 좀 답답하고 모순적인 가치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가치가 예양이 살았던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가치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